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며 한평생 달려왔죠. 며느리는 내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챙기고 배려했죠. 하지만 그 마음이 늘 통하는 건 아니더군요. 며느리 생일, 새벽부터 일어나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한 접시 한 접시 올렸죠.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게 다예요? 였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돌처럼 박혔죠. 아무 말 없이 생일을 끝내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아 찬밥 한 숟갈 뜨며 울었죠.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선 하나가 그어졌어요. 며느리와 나는 가족이 아닌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날의 아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이기역 생일상 의진심 며느리와 이거리 가족 이끝 그날이 말 한마디. 본문 1회차. 아직도 그날 아침이 생생해요.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벌써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은 며느리 생일이에요. 딸 같았던 며느리를 위해 뭔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장을 본 봉투를 꺼냈죠. 불고기를 재고 잡채를 볶고 멸치볶음에 김치전까지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상을 채웠어요. 미역국은 국산 다시마에 멸치 우려서 진하게 끓였고요. 솔직히 제 생일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8시쯤 되니 아들 부부가 일어나더군요. 엄마, 와,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들은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상을 한번 쓱 보더니 입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겨우 웃으면서 말했죠. 응, 새벽부터 준비한 거야. 조금 부족했나? 그랬더니 며느리는 말없이 스마트폰만 보며 친구들 남편은 호텔 예약해주던데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민망한 듯 여보, 엄마가 준비해주신 거잖아 하고 눈치를 줬지만 며느리는 시큰둥한 얼굴로 젓가락을 툭 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젓가락도 못 들고 멍하게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음식 맛이 없었나? 수십 번은 그날의 장면을 돌려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냥 내 마음이 며느리에게 닿지 않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굳이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말도 조심스러워졌고 밥을 차릴 때도 이젠 좋아할까 보다는 괜히 뭐라 안 할까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더라고요. 그날 생일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어쩌면 그냥 제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요? 며느리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랐던 제 욕심이었나. 며칠 후 아들이 저녁 먹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프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말이 줄었네.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요. 내 아내에게 서운했다고. 그날 정말 속상했다고. 하지만 아들 사이에 그런 말하는 건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애 맡겨달라. 택배 받아달라. 친구랑 여행 가니까 며칠 봐달라. 제가 거절 못하는 걸 아니까 당연하다는 듯 부탁했죠.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 부부가 오긴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뭐 없으시죠? 말은 친절한데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 뻔했죠. 식탁에 앉아 생색처럼 놓은 케이크 하나, 촛불도 안 켜고 엄마, 축하드려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 그 순간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해준 생일상에는 그토록 무심했으면서 내 생일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족도 인연도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날 밤 케이크 한 조각 먹지 못한 채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그 말이 맴돌았어요. 이게 다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 며느리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여겼겠죠. 그 후로 저는 하나씩 접기 시작했어요. 명절 음식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고 잔소리도 잔정도 줄였어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지쳤거든요. 뭔가 해줘도 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태도에 저도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눈치가 없었어요. 엄마, 요즘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은 조용히 사는 게 좋아서 그래.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프다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이젠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어요.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뭐 좀 말하면 다 삐지시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무신경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젠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조용히 아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엄마, 시골 내려가서 좀 쉬고 싶다. 아들은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전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며느리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오히려 답이었죠.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도 무관심한 그 모습이 이 관계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골집으로 내려온 건 갑작스럽지만 제겐 오래된 꿈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했어요. 도시의 답답함, 며느리 눈치, 모든 것에서 벗어난 느낌이었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제 작은 사진 앨범 하나. 아들에게는 한두 달만 있다 오겠다 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첫날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새벽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라디오 소리 들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해요. 누구한테 밥 차릴 일도 없고 투덜대는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왜 이렇게 조용히 갔어? 며느리도 걱정하던데. 그 말을 듣고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걱정이라. 정말 걱정했을까? 엄마가 지쳐서 그래. 좀 쉬고 싶었어. 그렇게만 말했어요. 사실 걱정은커녕 며느리에게선 그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제가 떠난 날도 떠난 뒤도. 그건 참 슬픈 일이더군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니. 하루는 시장을 다녀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아이고, 아드님이랑 같이 안 사시고 웬일이세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좀 있고 싶어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죠. 시골집은 조용해요. 밤이 되면
창밖에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요. 도시에선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엄마, 시어머니로만 살았던 인생.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시골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매일같이 정원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지냈어요. 도시의 바쁜 흐름과 달리 여긴 시간이 천천히 흐르거든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국밥잔치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써봤어요. 오늘 웃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참 오랜만에 쓰는 말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을 바란다기보다 그냥 멀어질 대로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아들조차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처음엔 하루에 한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젠 사흘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덤덤해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대신 시골에서 만난 작은 기쁨들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이웃 할머니가 준 상추에 쌈 싸먹고 가끔은 옛 사진 보며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여기로 와버린 거야? 그 말에 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도 이제 나 좀 돌보고 싶어서.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 침묵 속에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후회, 어쩌면 이해. 아들은 그날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둘이서 오랜만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데 아들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그렇게 그 말이 늦었는지, 왜 이제야 내 마음을 봐주는지. 엄마, 그날 내 생일에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알면서도 말 못한 거, 진짜 죄송해. 그땐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엄마가 그날 혼자 부엌에 앉아 계셨던 거, 나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근데 그걸 그냥 덮고 살았어. 엄마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부서지면 예전 같긴 어려워도 새로 시작할 수는 있더라. 그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며느리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회? 그건 사람을 다시 마주 볼 수 있는 문이죠. 하지만 그 문은 억지로 열게 되면 다시 닫히기도 쉬워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회는 그 사람이 정말 바꾸고 싶을 때 생기는 거야. 억지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지. 며느리는 결국 시골까지 찾아왔어요. 아들 손에 이끌려 어색하게 마당에 들어섰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나기보단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며느리도 꽤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저도 담담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여긴 조용하고 좋아.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숨을 내쉬더니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더군요. 작은 편지 봉투 하나였어요.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요. 생일날 그 일도 그 후로 제가 했던 말들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긴 시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오갔던가.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죄송합니다가 나왔어요. 편지를 받고도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위로였거든요. 그날 저녁 3시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툴고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며느리는 말이 많이 없었지만 밥그릇을 내어주고 식사 후엔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더군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밤에 혼자 방에 들어와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들어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부담으로만 느꼈던 것 같아요. 생일상은 너무 고마웠는데 그걸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날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편지를 덮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그 아래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편지를 읽고 난 뒤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운함과 후회, 이해와 용서,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토록 원망했던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다는 것, 그게 저를 가라앉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조심스레 부엌에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노력과 용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같이 국 끓여볼래? 아무래도 오늘은 된장국이 땡기네. 우린 처음으로 함께 부엌에 섰어요. 그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너무 멀어 이렇게 나란히 서본 적이 없었죠. 된장국을 끓이면서 저는 슬쩍 물었어요. 그날 진심으로 서운했었어. 근데 너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저 사실 그날 친정엄마랑도 싸우고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괜히 어머니한테 그 감정을 쏟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서툴렀는지 조금 이해가 갔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세상을 살다 만났고 서로의 언어를 모르고 지내왔던 거죠.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다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달라질게요. 이젠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같이 살자니 또 예전처럼 될까 겁났고, 거절하자니 또 상처 줄까 걱정됐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다치면 끝이라 생각했지만, 진심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서로한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며느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에서 예전엔 볼 수 없던 따뜻함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웃음도 늘었어요.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기도 하고 같이 된장 담그는 법도 배웠죠.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친구한테 자랑해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이 주말마다 같이 내려와 셋이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아 수박을 쪼개 먹는 날도 있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죠. 하루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전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살래. 여기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서. 며느리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젠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관계란 게 억지로 붙들면 더 멀어지고 놓아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더군요. 며느리와 저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실타래처럼 천천히 풀려가듯이 어느 날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하늘을 봤어요. 맑고 파란 하늘. 거기엔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손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젠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함께 보낸 시간, 제가 너무 늦게 소중함을 배웠네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늦지 않았어. 우린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젠 아들과 며느리도 가끔 시골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요. 마당에서 삼겹살 굽고 밤하늘 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풍경이 이젠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며느리는 아직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오해도 상처도 있지만 그걸 덮는 건 결국 시간과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이해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져야 더 가까워지고 놓아야 비로소 붙잡을 수 있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마음들, 이젠 다시 꺼내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다시 용기 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